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러는 방송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50분 동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짚어드리도록 하면요. 백악관이 7월 8일까지 유예된 바 있는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이 또 한 번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하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랠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지속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함께 개선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는 이미 전일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서 이날도 0.5%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하루 만에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바로 넘어와 볼까요? 우리 시장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일단 지금은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이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이렇게 숨 고르는 시간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SK하이닉스가 3%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7일에 나올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관망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장에는 61,200원 선에서 주가를 형성해주면서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에 쉬고 있는데 JP모건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HBM4 덕에 2027년의 영업이익이 60조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는 이렇게 쉬어가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상무부가 25%의 관세를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무부는 7월 1일부터 업계 의견을 받아서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업계에도 타격이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자동차 대표주들부터 부품주들로까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오늘장 현대차는 2.6% 하락, 기아는 1.4%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강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장 거의 대부분이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장에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로 보실 것 같으면 다양한 섹터들이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상업용 원전의 해체를 처음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장 피코그램이라든지 원일 TNI, 대창솔루션 같은 원자력 발전소 해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관련주들도 강하네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대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장 오랜만에 조선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꽤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구리 가격 상승 전망까지도 나오면서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는 비츠로테크나 일진전기 같은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위치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데 나토의 방위비 증액 이슈가 있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중동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투자증권은 현대로템의 목표가를 59%나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장 방산 관련주들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주사 관련주들 강합니다. 여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시한을 못 박으면서 지주사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저출생 관련주도 강한 섹터로 포착이 되고 있네요.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장 에르코스 그리고 꾼비, SAMG 엔터,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생 관련주들 강하고 이외에도 오늘 로봇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오늘 좀 시작이 이렇게 떠져도 쟤 왜 이렇게 얼굴이 웃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웃고 계시죠? 오늘 뭐 조정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모든 통틀어서 이제까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상승하고 또 어떻게 횡보가 되고 또 어떻게 조정이 되고 이거를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통신만 통해 가지고 밤새도록 다 써줬어요. 늦게까지. 이 과정은 모두 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정이 되어도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왜 조정에 대해서 기사가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에 다 반박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동안 주도했던 애들보다는 지금 하반기에는 자동차 2차 전지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나 수익 좀 더 몇 프로 먹고 싶다, 10% 먹고 싶다, 수익 뭐 5% 먹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왜요? 자신 있어요? 오.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세운 분들은 감당할 자신 있으면 보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보지 마시고 맨날 늘 올라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 어려울 때 올라가는 북극 항로 KCTC 그런 종목들이나 매매해서 수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23년도 기준으로 그때 2차 전지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식 방송이라는 건 어차피 맨날 가는 것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다 설명해 드리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이 주식 전문가라는 거는 그동안 많이 떨어져 있고 시청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섹터 위주로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걸 이제까지 할까요? 저밖에 못하거든. 그거는. 네네. 그렇죠? 저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길게 설명 안 하고 오늘 이 종목 예를 들면 엊그제 뭐 삼성전자 얘기할 때도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 떨어질 거다 뭐 이런 과정도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거기서 미래 반도체도 얘기했고요. 근데 내가 그 방송하고 나서 상승 났다고 해가지고 남들처럼 여기 며칠 방송 후 30% 미래 반도체 상승 뭐 며칠 방송 후 뭐 어떤 종목 에코프로 BM 상승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방송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좀 수준이 높아져야겠죠? 그쵸? 그래요. 감당할 자신 있으신 분들만 이 통신만 통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장 조정을 나오고는 있지만 건강한 조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자동차 2차 전지주들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종목들 계속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방송하기가 쉽고 편하겠지만 그럼. 저희는 정말 여러분들의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더 들여다보는 그런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방송도 시청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더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저희 방송 없는 시간에도 쭉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이야, 네네. 아나운서님.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배터리 아저씨하고 얘기해요. 배터리 아저씨. 신종이하고. 근데 저는 배터리 아저씨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원통형 아저씨는 불러지지만 네. 2차 전지가 원통에서 원통형 배터리하고 이렇게 불러지지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한번 활기차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신망 입장 방법 한 번만 알려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 빨리 하세요. 시간 별로 없어요. 20초만. 네.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일, 더 많은 이, 이야기 나누고 4, 싶으신 5, 분들은 6, 스마트폰에 7, 있는 8, 카메라를 9, 실행하셔서 11, 카메라 화면을 12, QR코드 13, 쪽으로 이렇게 15, 가깝게 16, 비추시면 17, 바로 18,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우. 아니 너무 빨리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님. 같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거 뭐예요? 오늘 내가 서해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왔어요. 어떤 물고기죠? 그냥 뭐 서해에서 물고기 잡았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기 어디 대서양에 사는 그런 물고기 아닌가? 괌에 있는 물고기 같아요. 괌에 있는 물고기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다양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3법 개정에 따라서 PBR, 뭐 조선주 이런 종목들이 다 무너졌죠. 사실 그 종목들이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그 종목들로 인해서 특정 우량주로 인해 가지고 지수를 높인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지만 몇 년 동안 주식하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지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부분.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 선전주, 경제 방어주가 있는데 이 증권사나 보험 같은 경우는 맨날 늘 고정 수입이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식주로 경기 방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이런 애들도 다 기술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아쉬워요. 지수를 올려봤자 뭘 올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 에어스페이스 지수를 올리고 하나 오션으로 지수를 올리고 뭐 경기 방어주 우리나라가 뭐 아르헨티나 증시는 아니잖아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은 많아졌지만 네. 한편은 좀 씁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단연한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통수만에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보세요. 이제 말이쯤이죠. 상반기 결제예요. 상반기 결제일이라. 안원수님, 안원수님 소중에 10만 원이 있어. 네. 근데 안원수님 핸드폰 비용 내야 돼. 그렇지? 핸드폰 비용 내야 하는데 갑자기 안원수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먹고 싶죠. 근데 내일 핸드폰 비용 내야 돼. 그러면 치킨을 먹겠어요? 아니면 핸드폰 비용을 먼저 내겠어요? 전 치킨이요. 치킨이요? 이만 말이 안 되지. 이만 말이 안 되지. 빨리 오늘, 지금 핸드폰 비용 내야 한다고 빨리 얘기해 보세요. 핸드폰 비용을 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도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다 내야 하죠. 안 내면은 아플 때 병원도 못 가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은 가야지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제가 먼저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네. 결제가 중요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집도 월세인데 마이마다 집주인한테 전화 오기 전에 아이 전화 와가지고 또 스트레스 주기 전에 빨리 그냥 입금시켜버리자 이렇게 하고 입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의 결제의 기준으로 보면은 내일부터 매수하는 경우는 하반기 편입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요. 매수 시기나 저는 하반기 편입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인가요? 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네. 어느 정도 매수를 좀 자제하는 것도 좋고 일주일 동안 주식 안 해도 돼요. 어. 뭐하러 해요? 어차피 할 날 많은데. 응. 하지만 반향성을 보고 움직이자는 거죠. 네. 근데 그 반향성이 하는 게 또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무너지면 지금 생각하지만 이 외인하고 기관들은 한층 더 빠르단 말이에요. 네. 외인하고 기관들은 다음 달 트럼프가 또 어떤 말 하면 어떡하지? 그쵸. 불확실한 게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이 관세에 대해서 또 몇 퍼센트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뭐 7월 8일, 9일 그 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가 주말에 또 그게 여러 가지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습니다. 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도 지금 외인이 순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죠. 환율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무리 환차익을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거기서 주가도 떨어지고 환율이 또 다음 주에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차익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투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수급도 지금 누가 받아주고 있다? 개인들이 또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봤자 우리 개인들은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이거 매수해야지. 그러나서 떨어지면은 뭐 시장 기술주가 올라갔을 때 그 특정 테마주들이 떨어지면은 주포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자기네들만의 환상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 수익률 확정이 됐어요 이미. 이미 수익률 다 확정됐어요. 그래요. 지금 남은 거는 지금 오늘도 떨어지고 있지만 2차 전지하고 자동차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 수익률이 확정짓는 매물이 계속 유난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오늘 다 떨어지잖아요. 오늘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PBR이나 상법 개정처럼 또 2차 전지를 그렇게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과정도 잠시 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다음 점만 보도록 할게요. 넘어갔어요. 역시 빨라. 트럼프가 제시한 관세 유예 날짜가 네. 언제예요? 7월 8일, 7월 9일입니다. 7월 9일이지. 그리고 1차가 원래 7월 4일이었어요. 네네. 1차가 7월 4일이었어요. 근데 이 7월 4일에서 또 7월 9일 되고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국가들을 어느 정도 더 연장을 시켜줄 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유예예요. 유예. 네. 90일 유예. 그러면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관세 유예 90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세 유예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직전부터 여러 트럼프
트럼프 바이 아니에요. 트럼프 바이입니다. 트럼프 말. 트럼프 바이 노이즈가 그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간에 갑자기 자기 기분 나쁘다고 트루스 소셜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국 진정한 노력이 안 보인다. 협상이 돼서 이렇게 쓰면은 어떡합니까? 그럼 시장이 또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종목이 떨어져도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노이즈에 따라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어제하고 오늘까지도 미리 수익을 확정 찍고 상황을 보자는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반기가 정말 다 끝나가고 있고 드디어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 중으로 우리 주식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좀 수익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외국인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를 마무리 짓는 시점 한 주 동안에도 금요일에는 또 관망하는 심리가 짙은 것처럼 지금 또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망하는 모습들이 짙게 나타나고 있고 이제 수익 많이 봤으니까 여기서 이쯤에서 수익 딱 청산하면 좋겠다라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7월 초부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겠죠. 또다시 유예냐 아니면 뭐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되느냐 이런 부분도 7월 초부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을 관망을 하면서 지금 굳이 뭐 새롭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 분위기가 바로 오늘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매매 참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주들이라든지 방산 관련주들, 저PBR 관련주들 그동안 정말 수급을 많이 먹었다면 이제 하반기로 돌아서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차익 시장. 그다음에 7월 일정 부담, 미국 정책 부하시성. 이 미국 정책 부하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연준에서 트럼프가 파월 의장은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법적으로는 바꾸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자꾸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가끔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은 네.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네.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싸우셨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만 하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버지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더 크게 나가. 아이고. 그러니까 가족도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요. 쓸데없는 그래서 말. 처음에는 좀 긴장된 고조 얘기하다가 나중에 또 완화시키죠. 그래서 트럼프발 반반 매수세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그 SNS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입을 왜 막습니까? 트럼프가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트럼프는 아니에요. 트럼프처럼 똑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서해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종 물고기.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봅시다. 일단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저 개인 투자자들 매매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딱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관들은 어떤 종목들이 빠진다고 해도 기관들은 하나씩 수급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지금 개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제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이 무너지니까 추가 매수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왜냐면 주도했던 애들이 다 무너지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편당감 조절하려고 본인이 분석하지 않고 마음이 좀 편하게 하려고 감정적인 매매로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분명히 어제도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떨어졌으면 어제 추가 매수 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카카오 뱅크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 뱅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카카오뱅크 어제 떨어졌죠? 네. 자, 어제 떨어졌다가 어제 추가 매수 했겠죠, 사람들이. 지금 오늘 몇 프로 빠지고 있죠? 2% 빠지고 있죠? 네. 마음 조마조마하죠?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됐지? 근데 어제 셔클이 미국 주가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 네. 관련주가 어제 10% 상승했는데 왜 안 올라가? 그러게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죠?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갖고 계신 분들. 네. 자, 그러면 어제 추가 매수하신 분들은 되게 마음 조마조마하겠네요.
예전에 2차 전지 추가 매수한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네. 또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이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보여주세요. 네이버 초록 세트. 정말 네이버로 마음고생하신 분들 많을 텐데 최근에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 주도했던 물량들이 다 빠지는 거죠. 네. 주식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2차 전지 보면 영원한 하락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웃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제 또 그렇게 크게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 말이에요. 그럼 추가 매수하면 지금 3% 4% 만약에 50만 원 손해볼게 어제 추가 매수를 했었으면 100만 원 현시가 또 마이너스가 돼 있을 겁니다. 조마조마하시죠? 네.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자,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스테이블 코인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23년도에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항상 그분한테 얘기하는 게 있고 그분들도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수익 금액을 생각하고 주식하면 안 됐었는데 지금쯤이라도 낮은 금액에 손절할 수 있다고 하면 손절을 했었어야 했는데 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절이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한 번 하고 시간을 더 아껴가지고 더 빨리 회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손절하십시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뭐냐면 안전하게 가자 이거예요. 안전하게. 더 안전한 종목으로 가자. 안전한 종목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지금 내 마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신이 스스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떨어진 분들이 확신이 계속 떨어지니까 확신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불안해하는 거하고 모르고 불안해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 걸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말이야. 막 저 사람 2차 전지 사라고 했다. 난 사라고 한 적 없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신규로 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감당할 자신 있으면 보라고. 그렇죠, 여러분들? 네. 나는 23년도에 크게 물려 계셨던 분들을 위한 그거. 모든 사람들이 제일 염려를 하고 있던 이 주식 방송에서 제일 맨날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자꾸 떨어지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부분이 더 좋은 주식 방송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치.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고 저희는 그래도 2차 전지 비록 좀 물려 있었지만 그래도 전문가님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난 불안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중간에 뭐 비상계엄 터질지 누가 알고 뭐 중간에 환율이 터질지 누가 알고 그렇죠,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확신 있는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더 많은 교육 자료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QR코드를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시면요.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교육 자료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잔소리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은 어차피 회담은 잡혀요. 회담은 잡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여러모로 밀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밀당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미국한테도 도움이 되고 한국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생각해서 딱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협상을 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나토를 안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증시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로 갔잖아요. 네. 나토로 가면 중국한테 더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중국한테 수출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GDP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뭐 중국 편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토 쪽에 누가 옆에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그러면 국제 질서가 대한민국이 더 안 좋아집니다. 싸움은 미국이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뒷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 부분은 안 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이번에 갔어도 사실 트럼프랑 또 못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 간 게 더 뭐 관세
뭐 협상에 대해서 나토 가지고 10분 동안 얘기하는 것보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몇 시간 얘기하는 게 더 낫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은 좀 조정이 되더라도 좀 짜증은 나더라도 조정이 돼서 짜증은 나더라도 이 순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회담은 잡힙니다. 네. 회담은 잡히고 여기 있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설명해드렸지만은 각 나라에 진출되어 있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섹터들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즉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상호 관세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각 나라 지역의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우리나라 산장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 어느 정도 그 나라의 각국의 관세 협상이 트럼프하고 돼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 애플이 있어. 그러면 베트남하고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이 됐어요. 그러면 애플 주가가 뛰어가겠죠. 네네. 왜? 관세 협상이 됐으니까 애플이 베트남에서 공장을 만든 거 미국으로 또 판매할 때 관세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금 관세를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다 안 좋을 거예요. 물론 이 2차 전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은 네. 유럽연합에 있어요. 오. 유럽연합에 헝가리 쪽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국이 최근에 관세가 협상이 됐잖아요. 오, 맞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근데 영국은 뭐가 문제입니까? 인건비가 많아. 인건비가 비싸요. 인건비가 비싸. 네. 인건비 비싸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짓냐고요. 그쵸, 못 짓죠. 공장 못 지어요. 그럴 바엔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그럴 바엔 우리나라에서 짓는 네. 거지. 그러니까 영국에는 우리나라가 자동차, 뭐 반도체, 뭐 이런 부분은 법인 합작 법인으로 들어간 건 있어도 공장은 크게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국 부분에서 아무리 관세 협상이 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콩고물도 때문에 안 떨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지려면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네. 관세가 협상이 돼야지. 그게 베트남이에요. 오. 베트남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 베트남이 상호 관세가 돼야 기술주들이 또 반등할 수가 있고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관세에 어느 정도 인하를 한다고 하거든요. 미국한테. 네. 그러면은 그 부분만 협상만 잘 되면 유럽 연합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공장들이 다 주가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46% 관세를 때려 맞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유예가 됐죠. 이 부분이 미국이랑 베트남 간의 협상만 잘 되면은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근데 약간의 걱정이 아까부터 드는 게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네. 관세가 뭐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려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 일주일 전에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주일 전에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부품을 또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난 참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 네. 트럼프 속내를 몰라. 속내가 뭘까요? 왜냐하면은 국가들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빠르게 안 돌아오고 있는 거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트럼프 입장에서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협박이에요. 협박이에요. 네. 너 나 아니면 이거 못해. 너 저거 나한테 잘못 봐가지고 너 이거 뭐 하면 못해. 이걸 트럼프가 지금 국가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관세 더 높일 거야. 너네 어떠한 부분에서 관세를 더 높일 거야. 더 높일 거니까 빨리 나한테 관세에 대해서 협상 요청해. 빨리 해. 네. 나 너네한테 시간 별로 안 줄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뭐 자동차 부품 큰일 났다 뭐. 트럼프 한국 자동차 관세 수출 타격 주가가 올라가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없어. 한국 AMPC로 인해서 반수익이 될 수혜주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말이야. 진짜 책임질 얘기하지 마세요 기자분들. 책임 못 질 얘기. 책임 못 질 얘기들. 근데 조금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래도 주가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좋아요. 현대차가 사실 현대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코스피 3000 시대의 현대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0만 3,500원입니다. 20만 3,500원이죠. 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내 방송을 보고 현대차 지금 바닥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도 바닥 얘기하는 증권 방송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네.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네. 분위기가 잡혀야 돼요. 자동차는 IRA도 잡히는 게 중요하지만 상호관세도 중요합니다. 네. 상호관세가 더 중요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IRA가 중요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관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잡힌다.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한미 정상회담 잡히면 그때 들어가세요. 주가가 반등할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 요소가 없는데 뭐하러 지금 자동차 관련주 삽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분위기 탓 때 사세요. 분위기 탈 때. 분위기 탓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때 사세요. 여러분들 그게 맞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지금 현대차 사도 될까요? 바닥인데.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리고 또 이 현대차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시청자들이 이 주식 전문가들한테 전화 통화하면서 이거 사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62선, 52선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야? 62선, 52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올라가면 그냥 마요 지어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전에 에코프로비엠을 계속 방송했어. 네. 그럼 에코프로비엠 지금 한 달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그러면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 얘들의 똥패 기법, 똥패, 월드컵 16강 기법, 월드컵 8강 기법. 의미 없어요. 아시겠죠? 네.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일기예보도 일기예보가 데이터를 50년 동안 모은 건도 맨날 틀려요. 맞아요. 일기예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올라가면은 그때 차트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게 만들게 하는 게 주식 방송인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더 길게 네. 쓰면 안 할게요. 네. 자,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되어 있고요. 베트남의 인건비가 전업해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베트남에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기가 있고 베트남에 난 참 삼성 SDI 진짜 운도 없는 것 같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상한 전단지 갖고 와가지고요. 이 전단지를 4, 5, 3일이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월 3일날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 삼성 HDI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크게 이제 베트남에서 양산했다고 헤드라인을 올렸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올리자마자 올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올린 거야. 베트남 46%. 근데 더 웃긴 거 베트남이 43%야. 그러니까 삼성 SDI가 되게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관세 발표하는 날에.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4, 5, 3일 날에 삼성 SDI가 이 원통형에 대해서 우리도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공장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단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베트남이 44%된 거예요. 삼성 SDI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아유 속상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삼성전기도 7% 정도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건데 뭐 태짐이 부족하다. 우리 기자분들 어제 내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네. 자이그 있잖아요. 자이그 나트륨 배터리 때문에 올라갔거든. 네네. 근데 테슬라 로보택시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대요. 자이글이. 그 냄비, 그 로보택시에 냄비가 들어가나 봅니다. 자, 일단 네. 이 부분은 2차 전지하고 자동차 반도체는 이 상호관세가 어느 정도 풀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게 안 풀렸기 때문에 코스피 3000 시대에 PBI나 지주사나 증권주, 보험주나 원전주나 이런 종목들이 더 갔던 거죠. 더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이 6만 전자 언저리고 지금 2차 전지가 그 모양이고 자동차도 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아나운서님 네. 이게 먼저 풀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의 목표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죠? 나의 목표는 배터리예요. 배터리다. 배터리예요. 나의 좋습니다. 목표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피디님 오늘 하루만 좀 고생해 주십시오. 피디님. 자, 피디님 에코프로 월봉으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월봉 에코프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6월 한 달 에코프로 월봉이 지금 6%. 자, 그렇다면 6월쯤에 납폭이 된 거에 비해서 6%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쵸? 오늘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에코프로비에 한번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 월봉 한번 볼게요. 뿅? 와. 12%.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랐죠? 네. 그쵸? 에코프로비에. 네. 자, 그럼 6월 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네, 여러분들. 그럼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한 부분은 아니네. 그쵸? 6월 달에 그렇게 납폭이 많이 나왔는데도 이미 상승하고 있죠. 그쵸? 어느 당이나 빠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다고 하면 LNF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LNF는 종가에 비해서
12% 정도가 빠지고 있는 건가요? 네네. 이 고도말 약세 때문에 말이야. 고도말 약세 한번 지켜보자고요. LNF는? 자, 이 NNF는 저는 2차 전지 중에서 NNF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을 NNFP를 여러 가지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할게요. 뿅! 9.9%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 네.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스테이블 코인, 뭐 원전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간에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저거 올라가면 여러분들 살 거잖아. 그러면서 뭘 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분들이 지금 궁금하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일 거예요. 레드님, 나 23년도 2차 전지 진짜 고점 밑에 샀어. 그래서 이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제는 고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반이라도 매도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근데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책 없이 포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겠죠. 지금 추가 매수해야 하나요? 2차 전지 이제 올라가니까? 아니지. 여러분들은 항상 추가 매수하는 걸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올라갔나요? 운이 좋으면 추가 매수한 게 편단가가 맞춰서 탈출하면 되는 거고 흐성 탈출하면 되는 거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잡힐 때까지 추가 매수 안 해도 돼요. 분위기 잡힐 때 그때 편단가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부분은 통신만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 네. 여기서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좋냐고요? 저는 그 전문가님이 이제껏 LNF를 제일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LNF가 좀 제일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혼자서 지금 뭐 홀로 하락을 했네요. 고도만 약수 때문에. 골드만 락스가. 고도만 약수 한번 지켜보자.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제일 많이 올라갈 게 NNF하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네 명이 기술적 반등을 올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엊그제 며칠이었죠? 어제가 26일. 방송할 때 화요일 날. 26일이었죠. 네. 자, 여러분들 26일 날 2차 전지가 왜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닥이어서? 여러분들 정답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10% 상승해서? 그 전고체 때문 아닐까요? 그것도 있지만. 네. 그 전고체에 있다고 해가지고 에코프로가 15%까지 가고 그렇게 올라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뭘까요? 테슬라가 상승해서 그렇다고요? 테슬라가 10% 상승해가지고 2차 전지가 다음날 올라갔다고요? 언제 우리가 뭐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적이 있고 테슬라 때문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안 그랬는데. 안 그래요. 바뀌는 거야. 10월 달부터 테슬라 주가 떨어져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올라갑니다. 왜? 테슬라는 중국 공급망이 규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테슬라 때문에 우리 2차 전지가 올라간다, 2차 전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나는 분명히 이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왜 엊그제 2차 전지가 전체적인 반등이 왜 나왔을까요? 자, 내가 아까 우리 PD님한테 링크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그 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링크였죠? 골프 한번 쳐볼까? 우리 아나운서님 골프 잘 치십니까? 저요 아니요 골프 안 자, 쳐봤어요. 갑자기 웬 보도록 할게요. 골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예요 이게? 네, 누가 보면 내가 중국인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하도 우리나라 한국 언론들이 잠 못 쓰니까 정확하게 팩트 갖고 오려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저거 뭔지 아십니까? 탄산 리튬이에요. 탄산 리튬? 네, 탄산 리튬이고 그걸로 리튬을 만들고 그걸로 양극재를 만듭니다. 어. 리튬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엊그제 리튬이 4% 상승했어요. 그래요? 하루 동안? 그리고 2차, 네, 응. 4%. 네. 2차 전지가 엊그제 올라간 이유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얘네예요. 얘네가 삼성이 올라가면은 미래반도체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처럼 얘네도 올라가야 2차 전지 파생 테마들이 다 올라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양극재예요. 네. 양극재고 그 양극재에 뭐가 들어갑니까? 리튬. 리튬이 들어가지. 네. 그리고 얘네가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탄산 리튬이 4% 정도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하고 있으면 엊그제 리튬 가격이 원자재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올라가고 있죠? 갑자기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다음날 기름값이 올라갑니까? 바로 올라가진 않죠. 바로 안 올라가요. 네네. 2주, 3주 있다가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리튬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은 리튬 또 최저 하락. 그렇게 또 써요. 아니에요. 저 링크 내가 보내드릴게요. 도시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이게 제일 빠른 시세다. 이게 제일 빠른 시세예요. 네네. 우리 한국 정부의 한국 정보 쪽의 자원 가격이 얼마냐 이것보다 자원이 많은 중국 애들 지표를 봐야죠. 중국 애들 지표를 봐야 돼요. 저게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BRD 때문이에요. BRD가 BRD가 네. 공장을 지금 감축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BRD가 공장을 감축시키고 있으니까 수요가 적어질 것 같아가지고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리튬 관련주들하고 2차 전지 이 양극재가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것만 뚫리면은 상호관세 IIA 리튬 가격만 뚫리면은 2차 전지 엊그제처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못 올라가는 애가 아니에요. 죽은 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튬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때 이 엊그제 리튬 가격이 다 상승했잖아요, 안수님. 그때 중국 전고체나 이런 애들이 다 상승했었어요. 중국은 네. 한 종목당 상한가가 10%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상한가가 30%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10%입니다. 상한가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요? 리튬 가격이 다 상승해가지고.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내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간 네. 거예요. 근데 뭐 테슬라가 올라갔다. 테슬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그렇다고 하면은 리튬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저는 원래 내일이면은 이 IIA가 통과될 줄 알았어요. 빠르면은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음 주까지 좀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럼 무조건 다음 주엔 나오겠네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주에는 통과가 될 거예요. 네네. 안훈선님, 유명해질 준비하고 있어요. 유명해져요, 저요? 우리 2차 어떡해요? 전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함께. 하반기에는 우리가 유명해져야지, 그렇지? 자, 여러분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계속 제가 유심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원 기종안의 차이보다 상원 개정안이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더 좋아졌어요. 더 좋은 거예요. 2차 전지에.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유튜브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AMPC가 해소가 됐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미리 반영이 되고 기대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려감에.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이걸 확정적 요소하고 합니다. 확정적 요소. 네. 왜냐하면 이 상원 부분이 끝까지 또 수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당했어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아무리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너무 세게 물렸기 때문에. 너무 세게 물려 있는 것도 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한 번 상승하면 두 번, 세 번 떨어지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엊그제 상승분에 비해서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야. 그게 우리한테 장점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위호가 될지 모르겠지만 엇그제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이틀 연속 조정이 돼도 엊그제 상승한 거에 비해서 다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우리의 장점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중국의 FEOC 있잖아요. 네. 중국산 원료 기준도 15%까지 쓰면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급망은 누가 있겠습니까? NFP는 NNF가 있고 원통형 배터는 LG 엔솔이 있고 전해액은 엔캠이나 동아 이에툴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맨 처음에 어떻게 반응이 나왔습니까? 상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원이 통과하면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관세 때문에 안 올라가면 어떡해? 그게 궁금하겠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점을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이 부분도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소비자 보조금 페이지 그것보다 추후 판매량이 중요해요. 아까 보셨죠? 리튬 가격 상승했잖아. 소비자 판매량이 이게 소비자 판매가 폐지가 되더라도 전기차는 보조금이 없어지기 전에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 GDP 5위예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다 사요.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어. 캘리포니아 내에서 트럼프하고 지금 소송 중입니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항소만 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보조금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추후에. 자, 그렇다면 전기차 판매는 증가되고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리튬이 아까 탄산 리튬이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 저희가 한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진짜로 올랐네요. 진짜 올랐다니까요. 피디님 네네. 확인 팩트. 팩트 확인. 확인 팩트. 부탁드려요. 팩트 확인. 어? 리튬 가격 어? 어제 4% 올랐고 오늘도 2%대 그렇지.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네. 팩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팩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 근데 한국 지금 언론 그 초세창에다가 리튬 가격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의 났다. 리튬 최저하야. 뭐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한 달 전의 얘기다. 이거 이미 가격표가 나온 건 한 달 전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되게 좋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네. 아까 우리가 설명해 드리다가 레드님 AMPC 통과되더라도 관세가 안 먹히면 어떡하죠?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유지는 말끔히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시청자들이 걱정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관세, 상호 관세. 상호 관세. 네. 자,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쭉.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세요. 네. 미국 땅에 LG 엔소하고 삼성 SDI하고 SK 온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상호 관세. 뭐가 걱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지. 상호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럼 그동안 왜 안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 미국 땅에 있으니까 그래도 올라갔겠죠. LG 엔소나 SK나 뭐 2차전지 정도. 그 맨날 IIA 가지고 걸고 미국에서 넘어지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IA에 대해서 확정적 요소를 보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관세에 연관 없이 LG 엔소하고 SK 온하고 삼성 SDI가 미국의 공장에서 가동률 그냥 높이면 되는 거예요. 엊그제 SK 쪽에서 SK 온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K점 돌파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미 다 돌파되고 있는 거예요. 다 돌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네 이거 AMPC 이제 통과되면 뭐 해 먹고 살 거야? 삼성 SDI는 원통형 부분도 먹고 살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성우, TCCST, NNF가 들어갈 거고요. 네. SK온도 NNF, SKI 테크놀로지, 테슬라, NNF, LG 엔소, 엔캠 등이 들어갑니다. 즉 북미 수혜주가 다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북미 수혜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약간 좀 얄미운 게 뭐냐면은 이제 2차 전지 저가 바닥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튜브에 2차 전지 이제 시작이다, 반등 시작이다, 이제 어마어마한 거 온다.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한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전지 전체의 분위기가 중요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 AMPC가 빨리 통과되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확정적 요소를 보고 이제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가가 또 증권사들에서 또 상향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이 하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요소들만 아셔도 지금 떠줘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도태되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뭐 맨날 올라가는 종목 방송해가지고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그걸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고 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올라갈 수 있고 향후 2차 전지에 대해서 크게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내가 월요일 나올 때, 다음 주 금요일쯤에 어느 정도 좀 일주일만 남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빨리 IRA 부분이 통과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통신망으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죠.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비추시면 통신망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단은 수급 이동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AMPC 다음 주 안에 개정안이 확정되는데 당연히 이 부분 호재가 되겠고요.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도 걱정 없는 것이 우리
기업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